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정호윤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 전 서울중앙지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쯤이면 이제 본격 조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조사 방식과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을 좀 듣고 있을 텐데요. 김민혜 기자와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생각보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1년 전에 있었는데 1년 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은 1분 14초나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먼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송구스럽다, 검찰 수사 성실히 임하겠다 정도의 그 짧은 메시지만 하고 들어갔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 메시지로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굉장히 죄송하다.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네.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좀 말을 아끼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마지막으로는 역사에서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네, 표정은 비교적 여유로운 표정, 그리고 또 굳은 표정, 복합적으로 보였습니다. 본인의 심경이 어떨지는 본인 자신이 가장 잘 알 텐데요. 오늘 지금 이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 김 기자가 얘기를 해봤지만 국민께 죄송하다, 대국민 사과 메시지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죄송하다, 미안하다 얘기를 한 3차례 1분 남짓한 발언 동안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대국민 메시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이 포토라인에 서기 전에 이제 밝혔던 입장과는 조금 사뭇 다릅니다. 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폐청산, 이번 수사가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은 나에 대한 정치 보복이고 또 표적 수사다라는 입장을 굉장히 이제 나타내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네. 측근인 김효재 전 정무수석을 통해서 굉장히 여전히 그런 강한 어조의 발언을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많이 풍겼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늘 보니까 그래도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얘기는 했어요. 예, 그렇지만 참담한 심정이다라는 말에서 조금 엿볼 수 있는 것 그렇죠. 그건 같은데요. 검찰을 좀 겨냥을 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에 좀 표적 수사, 타깃 수사라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대국민 메시지라고 해서 국민들께 사과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마음 아프고 네. 고통스럽게 한 데 대해서는 사과하지만 할 말은 많다, 이런 말로 비춰볼 때는 검찰 조사에 들어 지금까지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처럼 지금의 그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말은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이 부분도 좀 상당한 의미를 담고 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검찰청사에서 어제부터 이렇게 어제도 늦은 밤까지 측근들과 변호인단과 오늘 검찰 수사에 대비를 하면서 정작 이제 오면서 했던 이 워딩 하나하나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한 부분일 텐데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근데 검찰 조사에서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점에서 보면 지금 자기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노출하는 것보다는 조사실에 들어가서 변호인과 입회한 가운데서 네. 검찰 조사에 이렇게 치밀하게 네. 응대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이 9시 38분이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들어간 지도 한 10분을 좀 넘겼습니다. 지금쯤이면 본격 조사를 앞두고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지검 3차장과의 얘기, 조사 방식과 취지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특수 일부장실에 들러서 지금 수사를 실무를 총괄한 한동훈 3차장과 간단한 티타임을 갖게 되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잘 오셨다. 검찰 조사는 이렇게 이어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간단한 이제 안내를 받고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시간쯤에는 아마 지금 조사실로 들어가서 그 조사 검사들과 이제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아마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는 얘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측과 변호인 측 누가 나서는지도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먼저 특수 2부장, 그다음에 첨단범죄수사 1부장 이 두 명이 주축이 될 텐데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수사를 하게 됩니까?
네, 특수위부장인 송경호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뇌물을 비롯해서 그 민간 불법 자금 같은 하여튼 뇌물을 중심으로 뇌물수수에 대한 것들을 사실상 총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복현 특수 2부 부부장이 같이 들어가는데요. 그 이제 수사검사로서 조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신봉수 첨단범죄 수사 1부장 같은 경우에는 다수 실소유주 의혹을 중심으로 아마도 이전 대통령에게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사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변호인단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또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프닝도 좀 있었고 그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면 최종적으로 입회한 것으로 결정된 변호인은 4명입니다. 강훈 변호사가 주축이 돼서 지금 피영현 또 어제 김병철과 박명환 변호사가 이제 입회를 해서 총 4명인데요. 네. 그 정동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좀 논란이 됐던 것처럼 2007년도에 BBK 그 수사를 할 때 대검 차장을 네. 맡았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직무와 관련돼서 수임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빠졌었죠. 그래서 네. 대한변협의 결정으로 이제 이번 그 변호인단에서는 빠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검찰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팀을 구성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바로 이곳에서 조사를 받았죠. 근데 전직 대통령이 1년 만에 다시 와서 조사를 받는다. 굉장히 이례적인 우리 헌정사에서도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인데 특히 서울중앙지검에서 2차례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되는 이 상황. 당연히 1년 전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전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사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밤샘 조사를 했고 실제로 조사는 14시간 조사를 했지만 조서를 검토하는 데만 해도 7시간이 넘었고 그래서 결국 21시간이 넘긴 정말 역대 최장 시간 조사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만큼 오래 조사가 길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 검찰이 얘기하기를 이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 번 부를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한 차례만 부른다고 못을 박았죠. 그렇습니다. 한 날 끝내겠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지금 보면 혐의를 검찰이 구체적으로 열거하진 않았지만 지금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던 혐의 13가지보다 지금 저희 취재진들이 보는 혐의는 훨씬 많습니다. 네. 이렇게 따지면 하나하나 혐의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공방을 벌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네. 또 역시 이렇게 되면 조사 열람까지 합치면 자정을 넘겨서 아마 다음날 새벽 귀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오늘 조사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전 대통령의 조사 과정이 모두 녹화가 된다는 겁니다. 진술 녹화를 하는데 이 영상 녹화의 기능이 이전 대통령이 오늘 조사실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1년 전에 같은 조사를 받았지만 그때는 녹화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번 1년 만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녹화를 하고 안 하고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영상 녹화를 검찰이 제의를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거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이전 대통령 측이 동의를 해서 네. 영상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검찰이 얘기하는 것은 투명한 수사를 위해서 양측이 동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마도 이제 두 번째 전직 대통령 조사인 만큼 또 국민적인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검찰로서 네. 부담도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아마 먼저 제의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영상 조사 나쁠 것 없다. 우리가 불리한 것 없다. 투명하게 조사를 받자 이런 차원에서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보고 이제 조사실 같은 경우에 CCTV가 따로 설치가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따로 장치를 해뒀을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가서는 재판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증거 자료로서 영상 녹화를 하는 이유는 그 재판의 증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 형사소송법에는 이것이 피의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라는 것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영상 녹화를 하겠다라는 것은 동의는 구할 수 있는 물을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만약 조사가 오늘 끝나게 되면 이 조사 내용 전체를 공인을 해갖고 공인 시에는 그 피의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날인을 해야지 이게 재판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혐의 전체에 대해서 부인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난 어제 그리고 그제 계속 측근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리인 성격의 측근들을 통해서 혐의 부인의 입장을 전해왔고 검찰 조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겨왔는데 오늘 조사에서도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그런 혐의들에 대해서 이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과정에서 부인한다. 이럴 때 검찰로서는 뾰족한 어떤 카드가 마련돼 있을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혐의들을 좀 부인한지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국정원 뇌물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이제 그 자금 수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일이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다스 관련해서는 일단 다스는 실소유주가 내가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다스는 형님 회사라는 전제를 펴면서 이제 응답을 할 것, 이제 답변을 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다스 소송 같은 경우에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내가 개입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그 주변인들의 불법 자금 투수 혐의에 대해서도 내가 개입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건 정치 자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것인데 검찰은 그동안 굉장히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많은 이제 참고인들 그리고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진술을 많이 얻어냈고 그리고 최근은 아니지만 그 영포 빌딩에 있는 비밀 창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검찰로서는 뭐 이렇게 저희에게 피해 사실 공표가 될 수 있으니까 얘기는 안 하지만 굉장히 많은 증거 자료들을 확보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럴 경우에 굉장히 검찰이 그 깜짝 카드, 저희에게도 언론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깜짝 카드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진술 증거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또 있느냐 이 부분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물론 저희가 보기에도 진술 증거, 측근들이나 친인척들의 말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들은 꽤 많이 검찰로서도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말이 안 맞을 때 대질 조사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사 시간과 한 차례 한다는 걸 봤을 때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검찰 조사의 양쪽의 정말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스 얘기를 김 기자도 얘기를 했는데 다스는 누구 것이냐 우리 참 많이 회자가 됐고 국민 유머 코드로도 쓰였고 실제로 궁금하기도 했고 검찰 수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동부지검에서도 했었고 지금 중앙지검에서 이어받고 있는데 다스가 누구 것이냐가 왜 중요한지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에 만약에 그 입증이 된다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스와 관련해서도 많은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라는 것이 하나 크고요. 그리고 다스가 140억 원을 BBK로부터 회수받는 과정에서 청와대 쪽에서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다스 비밀 창고 관련해서 청와대 문건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다스 실소유주라는 것이 입증이 될 경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굉장히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일단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동부지검과 중앙지검이 합쳐서 한 게 다스의 경영진들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다면 개입을 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횡령이라든지 배임 이런 혐의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스의 140억 원 회수 과정에 개입을 했다. 삼성의 대납 과정에 개입을 했다라고 보면 사실 이것 자체도 뇌물 수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와 관련해서도 뇌물 혐의에 대한 피해자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뇌물죄를 보면요 110억 원대 뇌물 혐의라고 하는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이 부분이 17억 5천만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다스 140억 원 관한 과정에서 삼성 소송비 대납 과정까지 다 포함하면 60억에서 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팔성 우리금융회장 등 불법 자금을 수수한 부분들도 24억, 25억 이 정도가 돼서 총 한 11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특가법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1억 원 이상의 뇌물 수수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굉장히 형량이 무겁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뇌물죄를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느냐
이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쓰느냐 아니면 뭐 안고 가느냐 검찰이 이 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또 하나의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랜 정치 인생 지금 그야말로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매우 불행한 일일 테지만 검사 앞에 앉아서 자신의 잘잘못을 가리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1년 만에 다시 보고 있는 저희들과 시청자 여러분들도 불행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검찰 조사는 오늘 밤을 넘겨서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뉴스 속보에 눈과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